자, 다시 또 종목 이야기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 대선 관련주 이야기가 많긴 나오죠.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뜬금없고 또 허무맹랑한 대선 관련주, 인맥도 연관성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진검승부로 우리가 관련 지식을 잘 찾아서 미리 대응해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캡 공략주, 그래서 오늘은 유화증권의 최성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인포바인. 네. 네, 한 7% 또 상승해 있군요. 네. 이것도 뭐 계속 그냥 관점은 좋죠? 괜찮죠? 네. 계속 보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소개해볼 또 공부해볼 만한 모멘텀은 앞서 제가 이제 언급은 좀 드렸어요. 네. 진정한 리얼 진검승부. 네, 이 정책일까요? 어떤 정책을 좀 주목해봐야 됩니까? 일단 최근에 여야 대권 후보들이 모두 기초과학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부활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또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초과학의 연구는 언제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실용적인 응용, 파생 연구에 치중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길게 보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없이는 결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 차기 대권 후보자들이 모두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가지고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 이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과 또 언급을 많이 자주 했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교육,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공약, 정책들, 얼마 전까지 이제 대한과학 같은 과학 기자재 공급업체도 네. 또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와 또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확대해 본다면 어떤 기업이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되었을 때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원시스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6월 26일 날 핵융합과 관련돼서 한번 나와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다원시스 귀에 익숙하군요. 그때 핵융합, 네. 힉스 입자 얘기했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기 부품. 네. 정확한 제가 공부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네. 내용이 언뜻 기억이 나는데 다원시스를 한 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살펴볼까요? 네. 내용을 일단 못 드신 분이 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네. 하고 가죠. 일단 특수한 전원 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노트북에 보시면 충전할 때 아답터라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20V를 18V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원시스 같은 그런 특수 전원 장치는 상업용 전압이 우리가 330V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제 20000V라든지 3000V까지 이렇게 승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특수 전원 장치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고요. 국가의 기간 산업에 공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해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원시스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시면 일단 핵융합 발전 분야가 한 44% 정도 되고요. 차트를 준비했는데 전자 유도 가열 장치가 한 20% 정도, 그리고 플라즈마 전원 장치의 18% 정도, 나머지 기타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 유도 가열 장치를 보시면은 이제 포스코 쪽으로 공급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철판이 이렇게 생산됐었을 때 철판 표면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철판이 이제 빠르게 건조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을 좀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플라즈마 가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 표면에 플라즈마를 형성시켜서 먼지 등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소니 등에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이런 전자유도 장치하고 플라즈마 장치는 매년 유지보수로 한 100억 정도씩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핵융합 부분하고 기타 부분 중에서도 이제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밀도 전원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앞서 설명드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일어났을 때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핵융합, 핵 분열은 이미 핵
그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색다른 그 분야였고 물론 갈 길은 아직 멉니다만 그때 과거에 한번 얘기해 주셨고요. 플라즈마 얘기는 오늘 조금 또 귀에 또 들어오는군요. 이 뭐 그 LCD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유리 기판 위에 먼지 같은 게 잡티 같은 거, 이 사람으로 치면 피부를 이제 하는데 위에 있는 각질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전류를 흘리면은 그것이 제거가 되는군요. 수분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가 확대된다. 이건 뭐 정책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 이 다원시스가 어떻게 호재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렇게 지연돼 있었던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시설이 빠르면 이제 내년서부터 순차적으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일단 현 정부에서 이제 4대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쓰여지면서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정부가 계획 중인 가속기 사업 개요를 보시면 일단 방사관 가속기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중이용 가속기 등 이런 정부 계획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지연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속기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방사관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이제 빛의 속도로 특정 물질을 가속시키면서 이런 성질이 변하는 걸 연구하는 그런 연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성자 가속기는 양성자를 가속시켜서 물질의 구조나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물질 연구에 이용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는 우리가 암세포를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요. 중이온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핵물리나 이런 쪽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연구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표를 보시면은 사업기간이 대부분 2011년도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부족의 이유로 대부분 착공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권 후보자들이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조속한 투자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다원시스는 이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고정밀 전원장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향후에 5년 동안 한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계획대로 된다면 상당히 매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우리 일상생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어떤 도움을 주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제 1897년도에 이제 영국의 과학자 이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전자라는 거를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발견이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반도체 원리의 기반이 됐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핵물리학 연구소에서 힉스 입자라는 것을 발견을 했었는데, 이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이고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나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연구시설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힉스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거대 강입자 가속기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강입자 가속기가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 타원형 부분에 지하의 100m 지점에 판 터널의 둘레가 타원형 부분이 27km 정도 되는 세계 최대의 연구시설이거든요. 네. 이 연구시설이 1988년도에 공사가 시작돼서 2008년도 완성 시기까지 한 11조 원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네,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22조 원 정도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절반이 투자된 이 물리학 연구소에서는 우주의 신비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노벨과학상을 5명이나 배출했거든요. 이를 활용한 그런 응용 분야 같은 부분은 이제 다음 세대에서 이득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4대강에서 투입됐었던 그런 예산들이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예. 핵융합 분야,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다원시스의 매출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런 핵융합 발전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다원시스는 한국형 핵융합 발전 시설이라고 대전에 이제 K스타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건설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이 전원 공급 장치를 독점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이렇게 7개 국가가 이제 이터라고 해서 ITER이라고 하는
그런 핵융합 발전 실험로를 공동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터 시설에서도 전원 공급 장치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핵융합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핵융합 분야의 수주 잔고가 700억 원이 넘을 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정부에서 이제 K스타 2호기에 대한 건설이 조기 착공하게 되면 뭐 2,500억 원 정도의 그런 추가 매출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K스타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저도 기사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K스타가 시험 가동 중이라고 네. 하던데 결과 발표가 기대된다고요? 예,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성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물인가요? 네, 예. 일단은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면은 20년, 30년 후에 이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K스타가 세계에서 가장 이제 핵융합 시설로는 발전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앞서 7개국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터라는 시설도 우리나라의 K스타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10배가량 규모로 이제 확대 생산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핵융합 시설이 상당히 이제 발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말쯤이면 이 성과 발표가 일단은 목표치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8천만 도 정도의 온도에서 10초 동안 이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성공적인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상용화 온도는 한 3억 도 정도까지 돼야지 이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8천만 도 정도면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과 발표가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쯤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다, 이런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이제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기초과학과 그다음에 또 핵융합 발전, 에너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다원시스라는 기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그럼 다원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를 하시겠습니까? 현재 다원시스의 수주 잔고가 900억 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실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차기 정부에서 기초과학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급성장을 보일 수 있는 분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융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가속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세를 맞춰본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매수 관점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에 나왔을 때 8,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9,200원으로 상향한 상태입니다. 해당 목표 주가는 현재 발행되어 있는 신준인수권을 감안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좀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7,500원대인데 목표 주가는 9,000원으로 좀 상향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신 분은 유화증권의 최성환 스몰캡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